산 꼭대기에서 라면 먹고 막걸리 마신다고요? 이런 건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산에 샤워실도 있고 등산로에 쓰레기 하나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산 꼭대기에서 인터넷이 이렇게 빠른 나라도 처음이에요. 서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빌딩과 아파트가 가득한데 그걸 조금만 벗어나면 곧장 초록빛 산이 펼쳐지죠. 놀랍게도 이 산들은 대부분 지하철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입니다. 한 예로 홍대 입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 25분이면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 도착합니다. 명동에서 버스를 타면 30분이면 관악산 등산로 초입에 설 수 있죠.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은 트렌디한 도시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이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처럼 대도시에서 자연을 즐기려면 대체로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렌트, 예약 필수, 입장료 등 복잡한 절차도 많죠. 그러나 서울은 다릅니다. 교통카드 한 장이면 바로 출발할 수 있고 등산로 입구까지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 초행자도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산은 고도가 비교적 낮고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가 있어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산에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에선 등산이 일상이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 변화는 SNS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솔 하이킹이라는 키워드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의 등산 인증샷과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일 오전 등산 후 카페에 들렀다가 다시 한강에서 저녁을 즐깁니다. 서울은 자연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연결된 도시입니다. 서울의 이러한 특성은 코로나19 이후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행이 각광받았고 그 중심에 서울의 산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서울시는 등산 관광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서울등산관광센터는 외국인들을 위해 등산 장비를 대여해주고 지도나 코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등 3곳에 설치된 이 센터는 개장 후 누적 방문객이 8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다. 서울의 산은 그저 등산 코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접근 가능한 자연 공공성을 갖춘 쉼터,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의 산에 반하고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울, 그 도시는 산을 품었다. 서울의 등산은 풍경을 즐기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팔각정에 오르면 한국인들은 고깔 모양의 라면 용기를 꺼냅니다. 물은 보온병에 따뜻하게 준비했고 컵라면 하나로 정상에서의 성취감을 음미하죠. 외국인 관광객들은 처음엔 놀랍니다. 라면을 왜 굳이 산에서 먹지? 하지만 막상 한 입 먹어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땀 흘려 오른 뒤에 라면은 그 어떤 미슐랭 음식보다 감동적이거든요. 게다가 그 옆에 앉은 한국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처음 와봤어요? 날씨 좋죠? 한 젓가락 해요. 그렇게 라면을 같이 나누고 소주든 막걸리든 한 잔 따라줍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몸짓, 미소, 그리고 라면.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낯선 이와 낯선 이가 금세 친구가 되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풍경을 소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따뜻한 기억을 만드는 장이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은 친절한 도시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더 따뜻하다. 이러한 문화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습관입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는 단체로 움직이는 문화가 많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공동체성을 키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상을 찍고 내려온 뒤에는 근처 막걸리집에서 뒤풀이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는 전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이킹은 원래 혼자 조용히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서울의 산에서는 당신이 누구든 혼자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누군가가 과일 한 조각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건 여행자에게 오래도록 남는 한국의 정으로 기억됩니다. 팔각정, 응봉산 전망대, 인왕산 능선 위. 서울의 산에는 단순한 경치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서울을 다시 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설마 산에 와이파이가 터지진 않겠죠? 터집니다. 그것도 오지로요. 지도도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던데요. 서울의 산은 자연을 품은 동시에 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공간입니다. 서울의 산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출입구 위치, 난이도, 현재 고도까지 알려주는 앱은 물론 QR로 산길 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죠. 외국인들이 말하는 서울 등산의 장점 1순위는 너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등산 안내 앱은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를 지원하며 실시간 위치와 코스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위급 상황 시 신고 기능까지 내장돼 있어 안전성도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각 등산 코스 주변에는 무료 와이파이 존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등산 인증샷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외국인들도 곧 깨닫게 되죠. 샤워실, 휴식 공간, 보조 배터리. 대여소까지 마련된 서울 등산관광센터는 외국인들에게 거의 베이스 캠프 같은 존재입니다. 산을 오르기 전 스마트폰 배터리부터 걱정할 줄 알았는데 서울은 그 걱정도 없네요. 라는 외국인 관광객의 말처럼 서울은 디지털과 자연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도시입니다. 또한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순찰 인력은 치안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외국인 여성 여행자나 혼자 온 이들도 안심하고 등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길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화 충격입니다. 서울의 산은 더 이상 자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 안전, 편의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간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이 경험은 기존의 하이킹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활동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로도 배려하는 한국이라는 인상이 남습니다.